네, ESG에 주목하자라는 타이틀이고요. 수처리, 물을 처리하는 그런 산업들,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섹터 애널리스트고요. 신서정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뉴욕에서는 뭐 기존에 이미 그 예고가 됐던 반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림이 나왔죠. 3조 달러 규모고 두 갈래 길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뭐 시설이라든지 뭐 청정 에너지 또 탄소를 줄이는 그런 쪽. 여기에 이제 우리 수처리라고 하는 것이 ESG로 묶이는 것 같고 두 번째 인프라 투자는 뭐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배분, 균등한 그런 정책들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인프라와 연결되는 자,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환경 이슈죠. 현재 글로벌 움직임들은 좀 어떤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일단 물 산업과 관련해서 인덱스 레포트를 작성을 해봤고요. 이 물 산업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도로나 교량이나 항만뿐만 아니라 상수도 등과 같은 공공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더더군다나 전 트럼프 대통령 때는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 규제 오염법을 대폭 완화했던 것과는 조금 바이든 대통령 때 다른 행보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기저효과로서 투자 사이드가 확실히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ESG랑도 연관될 수 있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환경 부분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전체 환경 중에서 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남짓이거든요. 상당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환경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간다라면 물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기업단에서도 환경 부분을 평가받는 근거로서 물 처리라던가 폐수 처리 같은 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니즈가 확연히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좀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지금 각 지역마다 도출되잖아요. 호주의 시드니에 또 홍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쪽이 홍수가 났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은 또 굉장히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물은 생명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때는 이 바닷물을 정제하는 그런 회사들 담수화 사업, 네, 맞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죠 네. 대표적으로.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물에 대한 소중함 아직까지는 물이 워낙 흔한 걸로 인식이 되니까 이 물 산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산업 구조하고 또 규모 이런 거 데이터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뭐 물산업이라는 것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유엔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서는 물을 취수해서 정수하고 물을 공급한 다음에 물을 사용한 다음부터 합폐수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전 밸류체인을 확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규모면으로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한 996조 원에서 2024년도까지 1125조 원까지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 3.1%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전체 물 환경 시장 내에서 비중으로 따져 본다라면 뭐 상수도라던가 하수도 같은 비중이 90% 이상이고요. 나머지가 말씀 주셨던 뭐 담수화라던가 아니면 수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음용수 마시는 물 네, 맞습니다. 이쪽도 물 산업으로 들어가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넓게 봤을 때 정수기 산업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페트병 물 산업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물 산업, 이 수처리 산업의 현황은 좀 어떤지요? 사실상 국내 물 산업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쉬웠었던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물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피어들 대비 멀티플에 있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들은 좀 확연히 존재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의 물 산업 규모는 한 12위권으로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긴 합니다만 크네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제가 좀 문제시 여기는 부분들은 전체
전체 시장 내에서 내수가 대다수이고요. 수출 비중이 4.9% 남짓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베올리아라던가 수에즈라던가 아메리칸 워터웍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로 시장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겟하고 있는 마켓의 시장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43조 원 중에 수출액이 한 1.7조에서 1.9조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라는 점을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이요? 네, 수출 비중이. 물도 수출하나? 우리도? 아, 물과 관련된 네, 뭐 건설을 나가거나 네. 그러겠네. 자,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 과거에 이제 우리 학창 시절에 배웠던 아주 단순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실 그 IT가 발달할수록 뭐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중요하죠. 퓨어한 물들, 순수한 물. 네. 자, 국내에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이슈로 이 노후된 수도관 문제. 매번 나왔던 그 식상한 이야기인데 아직도 노후된 수도관이 많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물산업은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네. 여전히 국내 물산업 내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후 수도관 이슈는 아직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의 하수 처리 시설들이 1990년대에서 2000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가 된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당연히 노후 수도관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환경부 조사에 의해서는 2030년도가 된다라면 25년 이상 된 그리고 30년 이상 된 노후 그 수도관 같은 경우가 비중적으로 한 50%까지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개보수라던가 뭐 재이용 혹은 뭐 컨스트럭션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수처리 산업의 이벤트. 아무래도 앞선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산업이 발달하면은 공업용수로 쓰였던 부분이 이제 오폐수잖아요. 생활용 오폐수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ESG라고 하는 타이틀에는 규제 환경 문제 강화되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본이 언뜻 떠오르는데 일본에 지금 뭐 그 오염수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네. 우리 뭐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그 물과 관련된 그 정제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구조를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키고 이런 것도 좀 내용을 쓰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산업화라던가 도시화 등으로 뭐 이러한 하수 처리 시설이라던가 뭐 관 같은 경우가 설계 당시보다 뭐 하수 농도가 올라간다거나 네. 아니면 성상이 변화한다거나 이런 개보수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다가 더불어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경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 동일한 이슈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관련된 규제들이 제정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시장 확대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적정 처리가 미달되고 있는 업체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의 레코드가 높아왔었던 그리고 MS가 높아왔었던 업체들 중심으로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 폐기물 산업도 그렇고 이 합폐수 산업도 그렇고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합폐수 산업에 있어서도 2020년도 11월 27일자로 법률들이 상당히 개정이 됐고요. 네. 과거에는 단순히 등록만 하면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이제는 허가제로 변경이 된 데다가 과징금 자체도 최대 2억 원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한 최대한 5%까지 굉장히 크게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레코드를 잘 쌓아왔었던 업체들 중심으로 커지는 시장을 추가적으로 먹을 만한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물 중요하죠. 생명인데 물은 생명이다 그랬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만약에 있다면은 상당히 강한 규제나 처벌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매번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또 나오고 매번 또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근데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제 업종과 기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업종 기업 뭘로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물산업의 밸류체인을 여러 가지로 좀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과 관련된 제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건설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담수화라던가 멤브레인 쪽으로도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네. 건설업에 좀 포커스를 해서 바라봤을 때 뭐 GS건설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수철이랑도 연관시켜서 타픽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상 GS건설보다 100% 자회사인 GS 이니마를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비상장인가요? 네, 비상장이고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시면 뭐 GS 이니마 상장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밸류상으로는 1조 원에서 1.5조 정도 밸류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이고 뭐 구체적인 밸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그 정도 밸류를 받을 법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물처리 기업들은 사실 그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5% 남짓밖에 안 되고 네. 그 대다수가 공공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매출액 중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9%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협상력에 있어서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급격하게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반해서 이니마는 영업이익률 20%까지 찍힙니다. 많이 찍히네요. 네, 왜냐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군 자체가 한국이 아니고 뭐 유럽이라던가 중남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사도 스페인에 위치를 해 있는데 성장성도 좀 남다른 시점인 것 같아요. 2020년도에 3천억 가량의 매출액을 찍었었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2021년도는 4,800억에서 4,900억까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 20%를 가산해서 본다라면 지금 한 900억대 후반까지도 영업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어서 성장성, 수익성 모두 괜찮은 회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사 중에서 하수철이랑 또 연관시킬 수 있는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하수철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뭐 기술력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엣지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공시가 났었죠. 한 300억 가량을 출자를 해서 뭐 투자조합에 그 투자를 할 건데 관련해서 뭐 CCUS라던가 수철이라던가 환경과 관련된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만약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해외에서 발주 상황이 나아진다라면 이런 것까지 같이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주가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S 이니마라고 하는 회사는 비상장이지만 상당히 영업이익률과 그다음에 시장에 관심이 높은데 그 모회사인 GS건설 네. 지분을 얼마나 하죠? 100%를 가지고 있어서 이쪽 밸류를 얹어서 본다라면 GS건설 여전히 싸다콜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싸다콜도 가능해질 것 같고 싸다콜이 뭐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너무나도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줄임말 쓰니까 내가 네. 대형사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뭐 중소형사 중에서도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형건설? 태형건설도 그렇고 아니면 코오롱 글로벌도 그렇고 코오롱 TY 글로벌. 홀딩스도 있기는 한데 네. 이 세 개 업체들 중에서는 TY 홀딩스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사실상 TY 홀딩스에서 그 시장에서 밸류를 주는 부분은 자회사인 TSK 코퍼레이션의 가치죠. 네. 대다수 폐기물 처리 업체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매출 비중을 나눠서 본다라면 전체 매출에서 한 60%가량이 수처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시장에서 폐기물로 인식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익률 면에서 봤을 때 수처리 부분은 지금 뭐 잘 봐봤자 GPM이 9%밖에 안 되는데 폐기물 부분은 GPM 60% 이상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본다라면 폐기물 업체가 맞긴 합니다만 수처리 시장이 국내에서 확장이 된다라면 이쪽 밸류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철이 물 얘기 들어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